미적분 기하 선택자를 위해서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함께하는 구평 이후 수능 학습법 설명회를 하게 될 강남대성학원 강옥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7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구평 이후에 수능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은 구평 총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단원별로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총괄적으로 그 수능 학습을 위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익숙할 때가 됐다 이랬는데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N수생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특히 이제 수학에 익숙해지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11월 18일 날 좋은 결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9월 모의평가 총평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학습 전략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9월 모의평가 전체적인 난이도는 우선 이제 공통하고 선택 과목 미적분 기하를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통 과목은 6평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계산량도 약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또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도 일부 있었죠. 이건 잠시 뒤에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는 뭐 6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다라고 하는 평이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가 그냥 무난했습니다. 물론 선택 미분과 적분에 29번, 30번 고난도 문항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27번 무한등비급수의 합, 그다음에 28번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때 등장하는 도형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좀 소요하는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점수가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원별로 이제 어떻게 출제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수원이 정확하게 11문제, 그다음에 수투가 11문제, 그다음 뭐 선택은 8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는 공이 37점, 37점씩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수능 시험 생각하더라도 뭐 거의 이 기조를 따라갈 것 같다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전체 9월 모의평가가 뭐 예년 수능과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험이다라는 거를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험청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고 또 예상하고 싶은 내용인데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함부로 예단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에 걸맞게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하면서요 말씀드리면 이번에 9월 모의평가 결과가 보여주는 게 우선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집단과 그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집단 간에 점수 차가 꽤나 많이 났죠. 꽤나 많이 나서 실제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 미적분 난이도를 약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하는 기존과 비슷하게 또 확률과 통계도 뭐 기존과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미적분 선택자들은 만에 하나 모를 그 가능성, 그러니까 미적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쉬우면 쉬운 대로 실수하지 않고 친구들이 다 맞으면 됩니다. 그에 비해 쉽게 준비를 했다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또 약간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친구들이 그냥 쉽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친구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진짜 물음표입니다. 출제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그분들이 하는 거죠. 밖에서는 아무리 예상을 해봐야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선 이제 공통을
좀 이렇게 좀 약간 난이도가 있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선택, 미적분, 기하 중에 특히 미적분은 또 역시 약간 난이도 있는 시험을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은 그냥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친구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수능을 그냥 강욱일 선생이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과목별로 또 단원별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우선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6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문항들이 4점짜리 주요 문항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먼저 얘기를 하면 그 15번에 그 인접한 두 항 사이 점화식, 그러니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서 그 A5를 가르쳐 주고 나서 A1을 구하는 그러니까 수열, 귀납적 정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1번에 자,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와의 관계를 살피고 그다음에 값을 구하는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는 15번 삼각함수의 그래프, 참거짓 판별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1번에 자, 거듭 제공과 관련된 그 신유형의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말이에요. 수원을 공부를 할 때 우선 뭐 잠깐만 우리 그 문항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그 9월 모의평가 15번에서 봤던 거죠. 그냥 여기 AN하고 AN 더하기 1의 자리를 바꾸어서 A5를 가지고 A1을 찾아가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나열, 그다음에 열거, 그다음에 귀납적인 추론, 요거와 관련된 문제였고, 그다음에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가 6월 모의평가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 자, 9월 모의평가 21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 그다음에 평행이동, 그다음에 뭐 대칭이동 이런 거를 이용해서 친구들이 푸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우선은 그 수원은 그렇습니다. 수원 11문제 배점 그냥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37점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친구들이 단원별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선 그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문제를 2문제 정도를 예상을 하면, 그러니까 전체 시험 문항 11문제 중에 뭐 예를 들어 그냥 평균적으로 수열 4개, 그다음에 삼각함수 4개, 그다음에 지수와 로그, 지수로그 함수 3문제를 예상을 했을 때 우선 이제 우리 친구들을 약간 힘들게 할 수 있는 문항이라면 이번 9월 모의평가 21번 문제처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그다음에 대칭이동, 그다음에 역함수, 그다음에 점근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냥 단순하게 삽화 수준의 그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삼각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함수, 지금 제가 삼각함수 그래프랑 사인, 코사인 법칙 중에 삼각함수 그래프에다가 빨간 거를 쳐놓은 이유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사인,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도형 문제가 그리 난이도 있게, 그러니까 난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일 뿐인데, 그러나 뭐 올해 이제 입시가 바뀌고 나서 첫 해인데요. 6월, 9월 모의평가를 그렇게 냈으면 그냥 사견이지만 수능 시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삼각함수 단원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삼각함수인데 그 삼각함수를 공부하실 때 물론 이제 도형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여기 미적분 선택자들은 그 미적분 문제에 있는 무한등비급수의 합 또는 삼각함수의 극한 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런 단원들의 문제 풀이를 위해서라도 도형은 매일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5번이나 또는 21번이나 또는 13번이나 이런 번호 위치에 들어가게 될 고난도 문항들을 생각했을 때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가함수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로 삼가함수 그래프라고 하면 친구들 뭐를 떠올리겠어요?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당연히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삼가함수 그래프의 성질 중에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친구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 삼가함수 그래프 이쪽 파트를 친구들이 공부를 좀 야무지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열입니다. 수열은 특히 이제 뭐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뭐 등차 수열, 이번 9월 모의평가 문제처럼 등차 수열, 그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친구들이 그냥 이번 모의평가 기준, 아까 그 문제 있었죠? 이런 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도 딱 이런 폼으로 생긴 문제들만 친구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 뭐 이거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친구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빠르고 정확한 나열, 열거, 그다음에 추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원 11문제 중에 특히 이제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이런 파트들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균등하게 잘할 시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자, 수원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신다고 하면 11문제 또 37점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이따가 또 학습 방법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투입니다. 수투인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거의 다죠. 참고로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도 극한 하나, 그다음 미분 7개, 그다음에 적분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체감 난이도가 약간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9월 모의평가랑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보면요. 그게 이제 고난도 문제는 뭐 이번 9월 모의평가도 22번 미분, 물론 이제 연속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정식의 근의 개수도 들어가 있고요. 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미분.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역시 미분 그래프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취급이 되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통의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랬을 때 뭐 미분, 적분, 뭐 개념이 그렇게 많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는 이번에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이게 연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fx 빼기 3이 얘가 연속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요 지금 극한으로 표현된 요 함수 말이야. 함수가 불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해서 전체가 연속이 되게끔 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요 극한식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좀 난도 있게 출제가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6월 모의평가 22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서요. 그다음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문제 정답이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한 계산 이런 것들을 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체 이제 뭐 예를 들어 미분 4, 적분 4개, 그다음 미분 4개, 그다음에 극한 3문제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극한에서는 함수의 연속, 그러니까 연속이 될 조건, 그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에서는 주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할 텐데 자, 그런 파트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물론 그 와중에 합과 그다음에 곱의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약간 가렸는데 그 적분 같은 경우도 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그래프 또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통 22개 문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열거를 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8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6개 아까 그 6개 12개입니다. 이 12개 내용들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좀 정확하게 또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을 위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면, 자, 미적분 이번에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6월 모의평가는 그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라서 그냥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도형을 이용한 그 정적분의 값 구하는 것, 그다음에 29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다음에 30번 초월함수의 극한입니다. 특히 그 29번 함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요,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30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비 문제로 만들어 놓았던 거를 이번 모의평가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그 합성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또한 30번 문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는 실제 처음에 이 문제가 미적 문제인지 수투 문제인지 이 얘기는 뭐 그냥 수투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조건 가에 저 극한 표현을 이해를 한다. 저 초월함수의 극한. 저게 이제 그 미적분 내용이 됐었는데 뭐 그것만 이해됐다라고 하면 요걸 바탕으로 F0가 제로고 그다음에 F' 제로가 제로다라는 사실만 알았다라고 하면 뭐 나머지는 친구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예년에 30번 문제를 생각할 때는 좀 난이도가 약간 떨어진 감은 없지 않았죠. 또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6월 모의평가 30번 합성함수의 미분법 문제인데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30번 문제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데 뭐 꾸준히 연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소화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 미분가족분 8개입니다.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사견임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이 약간 어렵게 미적분이 다른 선택과 달리 미적분이 약간 어렵게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분법에서는 여러 가지 미분법,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그 빈출,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연습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시험 문제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극대극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 예를 들어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이번 9월 모의평가처럼 이런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들 출제 가능성이 높다.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네, 높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친구들이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분은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치환 부분 적분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계산 문제들을 잘 풀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와중에 친구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그럴 때 직접 계산이 되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8문제고 26점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체 수학 점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좀 약간 난이도 있게 친구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마지막 이제 기하입니다. 기하인데 기하는 지금 공간 도형과 벡터, 공간 벡터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2차 곡선의 정의, 그다음에 벡터 자취 내적의 최대 최소, 그다음에 공간 도형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뭐 삼수선의 정리,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한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뭐 출제될 부분은 뭐 거의 정해진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은 2차 곡선 중에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 28번 문제, 그다음에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29번 문제, 그다음에 벡터의 내적 문제, 뭐 그냥 늘 나오는 문항들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문제가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인데 과거 기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벡터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된 점의 자취에 대한 이해, 그를 바탕으로 한 내적 또는 벡터의 크기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대단히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문항 표현을 해서 친구들한테 질문을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기하 30번이 공간 도형이 아니라 평면 벡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친구들이 풀어주시고, 지금 이제 화면에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도 있습니다만 두 개 다, 두 번 다, 그죠? 이게 6월 모의평가 30번, 이게 9월 모의평가 30번인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오늘 설명의 제목도 됐었지만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칠판 그 화면에 보이는 요 5가지 내용, 2차 곡선의 정의 뭐 당연히 나오죠. 다음에 벡터의 자취 당연히 나오죠. 벡터의 내적 당연히 나옵니다. 또한 30번 문제는 이 2가지가 섞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자, 그다음에 공간 도형. 평면 도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준하는 정리가 공간 도형의 3수선의 정리입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3수선의 정리 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한 직선과 직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9월 모의평가 총평과 그 다음에 과목별, 그 다음에 단원별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까? 뭐 학습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친구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습법,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남은 70여일 동안 파이널 기간 동안 수학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해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파이널 학습법, 우선 이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우선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전국의 고3 친구들, 그 다음에 N수생 여러분들, 우선 기출문제집은 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은 확실해야 될 거는 기출을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기출을 어떤 기출 문제를 우리 친구들한테 한 문제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문제를 읽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험 전날도 시험 당일날도 가져가야 될 책이 아닐까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BS 책인데요. 물론 이제 연계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검증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그다음에 수능 완성의 유형편, 특히 실전편, 그다음에 뭐 EBS 봉투 모의고사,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런 책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그 실전 감각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들 중에 좀 이렇게 뭐 대형 출판사 큰 책들, 큰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실전 감각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풀면서 친구들한테 선생으로서 해주고 싶은 가장 큰 조언은 친구들이 여기 빨간 걸로 적어놨는데요. 문제를 반드시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짧게 날다 보니까 그리고 조급하다 보니까 수학책을 읽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문제도 읽고 해설도 읽고 책 한 권을 끝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손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해설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서 남의 해설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건 괜찮지만 그런데 약간 안 풀린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해설을 본다든지 계산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화면만 제가 요약해드리면 너무 많은 콘텐츠는 지금 현재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콘텐츠, 적절한 분량의 콘텐츠 이런 걸 가지고 직접 문제를 풀면서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서 친구들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콘텐츠 안에는 이 기출은 올해 출제됐던 3월, 4월, 다음에 6월 모의평가, 다음에 7월 인천시 교육청, 다음에 9월 모의평가까지 모조리 다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입니다. 오답 정리인데 그 수능 전날, 다음에 수능 당일날 가장 우리 친구들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안 풀렸던 문제들, 예전에 좀 힘들었던 내용들, 예전에 내가 불편했던 내용들이 내일 시험에 나오면, 오늘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떨까? 그런 불안한 감정이 우리 친구들의 그 시험을 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틀린 문항들을 정리 좀 합니다. 본인들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서 시험 전날, 그다음에 파이널 기간 동안에도 친구들이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기간 동안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해 나가는 와중에 친구들이 개인적인 그런 불안 요소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개가 된다라고 하면 친구들 수학 공통 74점, 다음에 선택 26점, 그리 크게 부담 없이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개그 프로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친구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조바심 나고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들은 다 알겠으나 뭐 저 역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친구들이 수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들이 쌓여 있어야만 시험 당일날 어떤 난관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활용과 관련돼서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오늘 설명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제 익숙할 때가 됐죠.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유일한 이유는 익숙해지려고 푸는 겁니다. 특히 올해 그 첫 입시,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고 첫 입시인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선택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공통 과목을 너무 어렵게 또 출제를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새로운 형태로 바꿔낸다 하더라도 기존의 형태에서 수정을 하는 또 기존의 형태를 보완하는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는 뭐 4점짜리 이상 고난도 문제, 기출문제를 정말로 익숙할 때까지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EBS 교재는 뭐 틀린 문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매일 푸는 거는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잠시 뒤에 그 그룹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상위권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최대 3개 정도, 그다음에 한 뭐 중상위 도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를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반드시 그 피드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준별로 우리 친구들의 이제 학습 전략을 이제 말씀드려 보는데 1등급 또 뭐 이제 요즘 이제 1등급 점수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많이 점수가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1등급을 받는 친구들, 또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 이 화면을 보는 친구들 받았으면 합니다만 그 고난도 문항, 뭐 기출 문제를 봐서도 4점짜리 이상 고난도 문항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풀면서 뭐 이런 고난도 문항을 풀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그래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 삼가함수의 그래프, 그다음에 미분과 관련된 그래프 문제, 그다음에 정적분 관련된 그래프 문제. 뭐 그래 보면 한 5문제, 공통에서 5문제 정도. 그다음에 미적분과 같이 포함하면 예를 들어 한 7, 8문제 정도 고난도 문제를 매일 이렇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아주 극상위권 같은 경우들은 뭐 매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일주일에 격일로 한 3개 정도를 풀면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등급 또는 이제 늘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반드시 여기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빈출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어설프면 안 돼요. 어설픈 게 안 좋아요. 차라리 모르면 포기를 하게 되지만 아는 둥 마는 둥 되면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불안 요소를 제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1등급 또는 100점을 친구들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친구들입니다. 뭐 점수로 얘기하면 한 80점대 초반부터 70점대 중후반까지인데요. 친구들은 제가 이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15번, 22번, 30번 이 3개를 제외하면 88점인데 이거를 다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라고 제가 물음표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3개 중에 한두 개는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방금 제가 1등급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을 했던 것처럼 우선은 기출문제 4점짜리 뭐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친구들이 뺀다 하더라도 기출 4점짜리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정도 풀면서 친구들이 풀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피드백을 해서 친구들이 부족했던 내용들 그것들을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념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반복 훈련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불안 요소를 없애달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는 이제 EBS 다른 교재들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친구들이 틀렸던 것들을 나중에 출제가 됐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희한한 게요. 틀렸던 문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주시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2등급 받는 친구들 여기 15번, 22번, 30번 중에 한 문제만 풀 수 있어도 근데 풀 수 있습니다. 한 문제만 풀 수 있어도 뭐 예를 들어 15번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나열, 열거 잘하잖아. 그런 나열, 열거를 하는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 만약 그게 나온다 그랬을 때 그러면 친구들이 아마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3등급 이하 친구들인데요. 3등급 이하라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개념도 조금 이제 덜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선택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 일은 시험 모든 결과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15번, 22번, 30번 하지 마십시오. 안 풀어도 됩니다. 저거 예를 들어 안 풀고 나머지 27개를 다 맞춰도 1등급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5번, 22번, 30번을 나는 풀지 않겠다. 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요. 뭐 예를 들어 시중에 나오는 기출문제집들 이렇게 뭐 최고난도 문제들을 따로 정리해 놓고 이러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파트 보지 마십시오. 앞쪽에 3점짜리부터 4점짜리 기출문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면서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문항의 형태와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문항들을 풀 때 교과 내용을 어떤 공식을 어떤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무한 반복을 해서 친구들이 몸에 익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래서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절대 모의고사를 남은 기간 동안 많이 푸는 거를 제가 자제시키고 싶은데요.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틀렸던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문항의 형태들을 친구들이 기출문제나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나 그다음에 수능 완성 이런 책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9월 모의평가 총평, 그다음에 과목별, 단원별 중요 내용 체크, 그다음 파이널 학습법에 대해서 저의 조그만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70여일 남았습니다. 수학능력 시험. 이제 올해 수험 생활을 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한 200일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70일 정도 남았는데 그 200일보다 남은 70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 저의 조언을 조금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설명회를 한 저 강호길 역시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